지금 미국 경제를 보고 미 빅테크 5개 기업, 애플, MS, 구글, 아마존, 메타, 이딴 호실적, 애플 주가 $200 코앞, 테크 기업 부진 끝내고 부활해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경기 잘 나간다. 그래서 경기 침체 없이 물가 잡기. 미국 경제 연착륙에 힘이 실린다. 인플레 둔화 조짐 뚜렷해지고 기업들 고용 유지 흐름도 계속. 그래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즈 등이 다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용 소비가 미국이 모두 탄탄, 연착륙에 힘 실린다. 기업들 구인난 속에 해고거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막 번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일본의 경제가 혼자 잘 나간다 이랬죠. 근데 일본이 최근에 보면 사실상 다시 금리를 올리는 그런 효과를 지금 일본 은행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계속 인플레가 시작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의 엔화를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돈 풀기를 통해서 낮게 유지해 왔어요. 자, 금리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입 물가들이요,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일본의 이 각종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먹고 사는 중소기업들이 파산이 속출하고 있어요. 원목 수입하는 데부터. 왜?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도저히 그 중소기업들이 가격 협상력이 없어서 물건 납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망해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수입 물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됐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도 상당한 양을 다 해외에서 수입으로 사는데 일본이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엔저에 의한 수입 물가의 가격 폭등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조용히 변심을 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 상한을 1%까지 용인하겠다면서 사실상 현재 0.5%인 채권 금리를 11%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돈 풀기를 중단하고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엔화가 다시 지금 강세로 가게 됐다. 일본이 9년 만에 최고 금리로 지금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는 부분은요, 그건 겉으로 지금 나타난 부분이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국민들은 임금은 그대로 있는데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이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하는데 지금 자재값이 올라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금리를 올리고 돈 풀기를 지금 중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경제에 왕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야말로 기축 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15년간에 한 60에서 80, 중간 에버리지로 보면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화폐는 3배를 발행, 그리고 부채도 3배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미국은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소비를 하면서 나라가 유지되어 왔는데 그 대가로 늘어난 게 미국의 국가 부채고 달러 남발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는 것이 틀린 말인지 그건 알아먹어야죠. 근데 미국의 신산업이라고 부르는 제조업을 다시 복귀시키겠다라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보면 성균관대 김영한 교수가, 경제학과 교수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자국 경제 회생을 시키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2,800달러 규모 반도체 및 첨단 산업 육성 법안, 1조 5천억 달러 규모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 등을 만들었는데, 자, 이것이 미국 경제를 살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 중국 같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 중심의 성장으로 복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주요 농업 국가고 서비스업이 좀 있고 할 때 제조업이 부가가치가 훨씬 높았는데 이제 선진국이 되어버린 미국에서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서비스업보다
형편없이 낮지요. 그리고 또 경쟁 제조업 국가에 비해서도 낮다는 겁니다. 이런 비교 열의가 너무 심한데 절대 열의 상태에서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면 그 들어가는 비용에 대비해서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 산업 정책들이 경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던 이유는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 것을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선진국의 산업 정책들, 미국 같은 나라는 시장 실패를 초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미국이 반도체 육성이나 제조업 육성을 하겠다라는 것은 효율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비효율적인 자본 투입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그야말로 시장을 유지시키겠다는데 그것이 경쟁시장 논리에 따르면 과잉 생산과 경쟁력 상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변화와 경제 효율성을 무시한 이런 미국의 산업 정책은 과거 중남미에서 다 실패했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실패할 거라고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지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완전히 비주류 경제학자에서 급속 부각된 사람이 있어요. 민스키, 그러니까 하이먼 P. 민스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민스키라는 사람이 왜 갑자기 부각되었냐? 하이먼 민스키가 말했던 금융 불안정 가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했던 채무자들이 즉 빌딩을 샀다 칩시다. 오피스텔 빌딩을요. 자, 근데 이 오피스텔 빌딩에 지금 공실률이 높아져서 절반 이상이 비다 보니까 임대료가 그쳐지지 않고 은행의 원리금 대출도 갚기 어렵게 되고 빌딩 가격도 떨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빌딩을 팔아서 하려니까 손실액이 너무 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다른 채권이나 이런 주식 같은 것들을 내다 팔게 되면서 금융권이 붕괴하게 된다. 그 순간을 민스키 모멘트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가 저리에다가 돈이 넘쳐나는 그런 장기 호황 국면에서 돈을 빌려서 고정된 자산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호황이 끝나버리고 기대했던 수익이 그 고정 자산에서 나오지 못해서 결국 대출금 원리금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다른 자산까지 내다 팔아서 갚게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번지면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금융 위기까지 초래했다. 자,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사태가 대표적인데요. 주택시장이 낙관적 기대, 그 한 2년 전에 골디락스라고 막 호황이다라고 했죠. 지금처럼요. 딱 요즘 같은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 빚을 내서 주택을 사기 시작했어요. 이런 낙관적 기대감이 불과 한 2, 3년 만에 무너져 버리고 당시 주택 시장이 붕괴되고 그래서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미국 경제가 무너지고 세계 금융위기, 재정위기로 번져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민스키 모멘트라는 말이 번지고 있는 거는 코로나로 세계 금융시장의 부채가 확 늘은 거, 어마어마하게 늘은 거예요. 그래서 6조 달러 이상이 늘었다고 하고 있어요. 한 8조쯤 늘었다고, 한 8조 달러쯤 늘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만도요. 이러니까 현재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민스키 모멘트 때하고 비슷하다. 은행들이 성공적으로 자기 부채들을 통제한다 해도 신용 여건이 지금보다 급속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 곳곳에 민스키 모멘트적 요소가 다 퍼져 있어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과 거기에 돈을 대준 지역 소형은행 사이의 연결고리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경제위기, 금융위기를 초래하는가 하면 과도한 부채를 통해가 경기가 호황이고 금리가 낮고 시중에 돈이 풍부할 때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능력자들은 그야말로 자신의 할 수 있는 부채 능력만큼 부채를 땡겨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투자한 자산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바보다. 내가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이제 했다가 어느 날 그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채무자 상환 능력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공포에 빠지게 되고 이것저것 가지고 이제 은행에 원리금을 갚으려고 전 자산을 매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현상에 너도 나도 다 내몰리게 되면서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금융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런 걸 갖다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미국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이것이 이제 금융 불안정 가설이라며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한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경제가 성장할 거라고 확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람들의 차입에 의한 투기 성향이 더 커진다. 자, 그런데 거기는 이 포모 효과라고 여기에 빠지면 바보일까봐 무리하게 그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이번에 보면 2차 전지 시장에서 전세까지 빼가지고 2차 전지에 투자했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 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케인즈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민스키는 고전 경제학이 주장하는 시장 메커니즘은 실패했고 정교하고 복잡하며 역동적인 금융 체제는 그 자체에서 본질적으로 파괴력을 담고 있다. 시장 경제 메커니즘이 지극히 분산되어져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자본 투자는 큰 경제일수록 더 불안정하고 자본 집약적 생산 시스템으로 가는 대규모 장기 연한 자본 자산의 독과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대규모 장기 연한 자본 독과점의 대표적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민스크 위기가 이 자산을 투기하기 위해서 발생한 금융 자체의 불안성도 있지만은 결국은요, 이 생산 구조에서도 저런 이 대규모 자본 투입에 의한 반도체 생산이 어느 날 이 과잉 생산으로 치닫고 가격이 하락하고 그리고 은행에서 부채가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독과점으로 되어 있던 시스템에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미국 연기금이 사모펀드 투자가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손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며칠 전에 발표된 사모펀드 수익률에서 나왔습니다. 왜 사모펀드 수익률이 지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그야말로 투기 자산들의 위기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미국의 지금 정시 강세장은 사기극이다고 데이비드 로젠버그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 리스크를 무시한 채 계속 투기를 하면서 이 거품을 키워왔는데 미국의 지금 금리 인상이 조만간에 바뀔 가능성이 없고 미국 경제가 극침체로 돌입하는 것은 상식인데 사람들이 아니다고 우기고 있다. 경제 침체로 진입하게 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진 주식시장도 붕괴될 거다. 그런데 다가올 경기 침체는 인식하지 않고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투기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결국 심각한 이 과거의 대공황적 위기를 맞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경제 호황이라고요? 미국의 경제가 호황으로 바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아까 말한 빅테크 5대 기업들이요. 세계를 상대로 자기들이 수익을 좀 얻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은 그런 회사들이 왜 급격하게 인원을 줄이고 난리를 쳤겠습니까? 전부 인원 줄였잖아요. 요 근래에요. 자기들도 아는 겁니다.
자,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익을 얻어왔지만 곧 미국이 엄청난 내수 감소와 더불어서 근본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은 살아날 수가 없고 미국의 대중들은 저축이 다 소진되고 빚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지금 카드빚 2,000불도 지금 다 거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카드 회사들이요. 미국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아닌 듯이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거대한 붕괴의 직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자, 거기서 퍼고 마시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